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스퀘어로 애니메이션 그리는 과정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보자고!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게 목표입니다. 캐릭터는 직접 그리셔도 괜찮고 영상 보고 바로 따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캐릭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픽스퀘어로 불러드리면은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만들 동작은 위로 점프하는 동작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 되게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2장을 그려서 동작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서 있는 동작 하나랑 뛰어오른 동작 하나 이렇게 해서 2가지 그림으로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캐릭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타임라인 창에서 프레임 하나를 생성해 줄게요. 근데 빈 프레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 프레임을 복제해서 추가할 거예요. 프레임 관련된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버튼은 프레임을 삭제하는 거고, 플러스가 그려진 가운데 버튼은 빈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겹쳐진 원 모양의 아이콘은 프레임을 복제해서 생성하는 버튼이에요. 빈 프레임 생성하는 거랑 복제해서 생성하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프레임을 복제해서 생성할 거니까 3번째 버튼을 눌러야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1번 프레임이 복제돼서 2번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1번, 2번 프레임이 둘 다 똑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됐겠죠? 만약에 플러스 아이콘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프레임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수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복제해서 만든 거고요. 혹시나 그림을 새로 그리고 싶다 하면은 빈 프레임을 생성해주면 되겠죠? 이제 1번 프레임은 그대로 놔두고 2번 프레임을 점프하는 모습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 거니까 캐릭터가 위로 가야겠죠? 캐릭터가 높게 뛰어 올랐을 때 어느 위치에 위치할까를 상상하면서 이동 툴로 캐릭터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 이동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프레임을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은 캐릭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캐릭터는 가만히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니까 뭔가 어색하죠?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캐릭터가 높게 뛰어 올랐을 때 팔을 번쩍 올리도록 수정해 볼게요. 선택 툴에서 올가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캐릭터의 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위로 올려줄게요. 캐릭터가 팔을 뻗었을 때 손끝이 어느 정도에 위치할지 상상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그렸던 팔 부분을 지우고 새로 옮긴 손 위치에 맞춰서 팔을 이어서 다시 그려줍니다. 이게 팔이 움직이면서 팔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손의 위치를 정해주고 팔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이 손이 이제 팔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팔의 모양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손만 떼가지고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이는 와중에 팔의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비슷하게 부피가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팔이 길어지거나 팔이 짧아지거나 조금 어색해지겠죠? 이게 좀 처음에는 눈으로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자라던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본다거나 아니면 이게 픽셀 아트니까 픽셀 개수를 세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여기에서는 눈대중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팔이 이전 프레임에 비해서 좀 길게 느껴진다 하면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약간 길게 그린 것 같아서 살짝 짧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팔이 잘 수정된 것 같다 싶으면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좌우 반전 눌러주신 다음에 반대쪽 팔을 붙여줍니다. 복사할 때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 붙여넣기는 요 아이콘이고 좌우 반전은 요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뛰어오를 때 팔 동작만 추가해도 좀 더 점프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 추가해 볼까요? 뛸 때 다리도 옆으로 들어 올리면은 좀 더 캐릭터가 자기 다리로 뛰어오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끝도 살짝 옮겨줄게요. 발끝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무릎이 옆으로 꺾였을 때 오는 위치에 발끝을 위치해 줄게요. 저는 살짝 오른쪽 위로 이동을 시켜줬어요. 대충 위치가 잡혔으면 또 발끝을 따라서 다리 모양을 수정해 줍니다. 무릎을 접어서 다리를 옆으로 뻗고 있기 때문에 신발 방향이랑 양말 방향도 90도 회전한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해줄게요. 프레임을 돌려보면서 다리도 괜찮다 싶으면은 아까 한 것처럼 복붙해서 좌우 반전해서 반대쪽 다리에 붙여줍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좀 더 폴짝폴짝 뛰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플레이 버튼 옆에 요 버튼 있거든요. 요게 프레임을 되게 편하게 넘겨볼 수 있는 기능인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프레임을 약간 손으로 넘겨보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 움직임의 속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정이 조금 바뀌면은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표정을 바꿔볼게요. 높이 뛰어 올랐을 때 입을 벌리도록 이렇게 표정을 바꿔보았습니다. 좀 더 신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2프레임으로 점프하는 동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는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넣고 싶다 하면은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더 추가를 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프레임을 추가해서 좀 더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 프레임을 복제해 주시고 2번 프레임도 복제를 합니다. 그럼 1번 프레임의 이미지가 2장 생길 거고 2번 프레임의 이미지가 2장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새로 생긴 2번 프레임의 이미지를 한 픽셀 위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3번 픽셀, 새로 생긴 3번 픽셀을 한 픽셀 내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은 캐릭터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첫 번째 프레임이랑 마지막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즈인, 이즈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즈인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기법이고 이즈아웃은 반대로 움직임이 멈출 때 속도가 천천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즈인, 이즈아웃은 좀 더 실제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작 부분이랑 끝 부분에서 속도가 천천히 변하는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프레임에서 조금 움직인 프레임을 추가해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조금 움직인 프레임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위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게 이즈인, 이즈아웃이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캐릭터 위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2번 프레임에 있는 캐릭터를 1번보다 한 픽셀 아래로 가게끔 수정을 해주고요. 3번 프레임이 4번보다 살짝 위에 있게끔 수정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 이즈인, 이즈아웃 설명한 것처럼 양 끝에 도달할 때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내려올 때, 올라올 때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속도가 달라 보이죠? 그럼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가 땅을 짚고 점프하는 것처럼 표현해보고 싶어서 직선으로 지면을 표현해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캐릭터 발 밑에다가 직선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해줘요. 프레임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선택이 되는데 프레임을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에 나타나는 버튼 중에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그렸던 직선이 모든 프레임에서 보이게 됩니다. 링크는 프레임 한 장을 다른 프레임까지 쭉 이어지게끔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배경 그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배경을 하나 그리고 모든 프레임에 링크로 연결해주면은 이제 배경 하나가 애니메이션 재생되는 동안 계속 보이게 됩니다. 지면을 그렸으니까 이제 2번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 아까 캐릭터를 1번보다 한 픽셀 아래로 그렸잖아요. 그게 사람이 뛰어오르기 전에 이렇게 자세를 낮췄다가 뛰어오르잖아요.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선택해준 다음에 한 픽셀 위로 올려서 지면에 딱 딛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면 위에서 다리를 한번 굽혔다가 점프하는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4번 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팔을 살짝 아래로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3번, 4번이 공중에 떠있는 프레임이잖아요. 그 중에서 3번이 제일 높게 뜬 순간이고 4번은 공중에서 내려오기 바로 직전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서 팔도 같이 내려가게끔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한 이즈인 이즈아웃을 생각하면은 팔을 내릴 때 너무 내리지 말고 살짝만 움직이도록 살짝만 내리도록 그리면은 좀 더 속도감이 느껴져서 쫀득한 느낌이 되겠죠? 모양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반대쪽도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의 움직임이 생겨서 조금 볼거리가 늘어나겠죠? 이번엔 치마에 디테일을 넣어볼게요. 4번 프레임이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4번에서 치마가 살짝 위로 들리는 표현을 해볼게요. 점프를 하고선 내려올 때 아무래도 치마에 공기 저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마를 한 픽셀 올려가지고 그 공기 저항을 받는 듯한 그 느낌을 살려볼게요. 치마를 올리고선 남은 그 한 픽셀도 다리 부분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치마가 공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표현도 해볼까요? 3번이 가장 높게 뛰어오른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리를 한 픽셀 더 올려줄게요. 지금까지 수정한 거를 플레이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팔도 움직이고 치마도 펄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볼거리도 생기고 좀 더 재밌어졌죠? 여기서 다리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4번 프레임에서 다리를 조금 내리도록 수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45도 대각선 느낌으로 다리 모양을 수정해 줄게요. 이게 빠르게 지나가서 그렇게 체감이 많이 늦진 않는데 그래도 다리가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줄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꿀팁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프레임 옆에 선택 버튼 누르고 모든 프레임을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에 뜨는 버튼 중에서 지속 시간을 누르면 프레임들의 그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속 시간은 프레임 하나가 보이는 노출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기본 100m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프레임 하나를 100ms씩 보여주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 밑에 FPS도 보이시죠? 그 FPS가 아니고요. 이거는 프레임 per second라는 약자고 1초당 프레임이 몇 장 들어가는지 그걸 나타내는 단위예요. FPS는 영상이랑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픽스퀘어에서는 기본 10fps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1초당 10개의 프레임이 재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속시간이랑 FPS 모두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싶으면은 프레임 하나당 지속되는 시간을 늘리거나 1초에 플레이되는 프레임 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FPS 숫자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FPS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몇 번 만져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프레임 속도는 다 기본으로 냅두고 4번 프레임 속도를 조금 늦춰볼게요. 4번에서 좀 더 공중에 채공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5fps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번에서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들겠죠? 아니면 3번 프레임 속도 늦출 수도 있고 저는 4번을 늦춰볼게요. 이번에는 머리카락 움직임도 넣어볼까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면은 머리카락 움직이는 게 또 재미죠.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치마가 살짝 위로 움직인 것처럼 캐릭터 머리도 살짝 위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볼게요. 4번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머리카락 끝을 선택한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줄게요. 저는 위로 올리면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서도 머리카락 부피가 변하지 않도록 이전 프레임을 잘 참고해서 그리셔야 돼요. 여기서 필요하면은 어니언 스킨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요. 어니언 스킨을 키면은 이제 이전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을 한 장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의 흐름을 직접 보면서 그 중간 프레임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피를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이 프레임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활용하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설정창 가셔서 애니메이션 탭에 가면은 이전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 색을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전 프레임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다음 프레임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이전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을 확인하면서 어느 위치에 중간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프레임의 머리 모양을 어느 정도 다듬어 줬으면은 반대편에 복구 타고요. 프레임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1번 프레임을 복제를 해서 마지막 프레임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니까 복제된 1번 프레임이 5번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5번 프레임에는 점프한 다음에 착지하는 모습을 추가로 그릴 건데요. 점프한 다음에 다리를 굽히면서 착지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캐릭터를 1픽셀, 2픽셀 정도 내려준 다음에 지면에 맞춰서 또 발은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캐릭터의 무게감이 느껴진달까? 뭔가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착지할 때 팔을 양옆으로 벌리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 이전 프레임인 4번 프레임에서 팔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 프레임인 1번에서 팔을 완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프레임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어니언 스킨을 활용하면은 그 중간 위치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캐릭터가 막 떨어진 상태니까 치마도 계속 펄럭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프레임에서 했던 것처럼 치마를 선택하고 한 픽셀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1번 프레임의 속도를 5fps로 낮춰줬어요. 뛰고 난 다음에 착지하고 다시 서 있는 동작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서 있는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뛰는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번 속도를 조금 늦춰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정하다 보니까 착지했을 때, 그러니까 5번 프레임에서 착지했을 때 치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마를 다시 한 픽셀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리도 착지하면서 디딜 때 약간 좀 더 안쪽으로 오므리는 듯한 모습으로 수정해줬습니다. 이번엔 표정을 더 추가를 해볼까요? 꽤 큰 동작을 하는데 이게 표정이 안 바뀌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착지했을 때 눈을 감으면서 웃는 표정을 짓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얼굴에 생기가 돌겠죠. 그리고 나서 뛰기 직전 2번 프레임에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뛰는 걸 표현을 해볼게요. 좀 더 이렇게 표정이 들어가면은 좀 더 다채로운 움직임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머리 위에 뻗쳐있는 머리카락을 움직여 볼게요. 캐릭터가 위로 움직이면서 이 머리카락도 같이 위로 움직이다가 캐릭터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관성의 힘으로 머리카락은 여전히 위로 움직이겠죠? 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4번에서 캐릭터의 움직임이랑 반대로 머리카락을 움직이게끔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3번 프레임에서는 머리카락이 아래로 처지도록 수정해 줄게요. 여기서도 머리카락이 캐릭터의 몸의 움직임을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아직 아래에 있던 관성을 유지하면서 딸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처져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은 평상시에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5번 프레임에서 요 양갈래 머리가 아래로 축 늘어지게끔 수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는 멈췄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머리카락 끝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여기서 한 프레임을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서 있는 모습의 1번 프레임을 복제해서 복제한 거를 끝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6번 프레임이 되겠죠? 6번 프레임에서 머리끝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한 픽셀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착지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아래로 튕겼다가 위로 한번 또 튕겼다가 멈추는 식으로 뭔가 용수철처럼 이렇게 띠용 하고 그런 바운스가 생기겠죠. 여기서 1번 프레임을 복제해가지고 6번 프레임이 지금 5fps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10fps로 다시 수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머리가 통통 튕기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착지할 때 캐릭터가 좀 더 찌그러지듯이 표현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다리도 살짝 조금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프레임에서 캐릭터 몸을 선택해주고 한 픽셀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착지한 다음에 지면을 딛고 나면은 이게 반작용으로 몸이 살짝 위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2프레임으로 점프 표현한 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2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이즈인, 이즈아웃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해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또 끝낼 수 있는데 좀 더 재밌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도 추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점프하면서 꽃가루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점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재밌어지겠죠? 이것도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기는 힘드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쪼개서 조금씩 디테일을 추가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이렇게 어느덧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한 거는 제가 이미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자료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선 움직임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으니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출력을 해야지 요 만든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설정 창이 뜰 텐데 그 밑에 아트워크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내보내기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애니메이션 파일을 뽑으려면은 GIF나 MOV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GIF는 움직이는 그림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OV는 동영상 파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랑 프레임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정을 하면은 원하는 레이어만 뽑을 수도 있고 원하는 프레임만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서 보이는 레이어만을 선택하면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레이어만 출력이 되고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면은 이제 그 레이어만 출력이 됩니다. 캐릭터만 출력하고 싶다면은 이제 캐릭터가 들어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뽑으면은 캐릭터만 뽑히겠죠.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면은 현재 있는 모든 프레임이 출력이 될 거고 선택한 프레임이라는 걸 선택하면은 현재 선택된 프레임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프레임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하고 또 하나 태그라는 것을 활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프레임을 몇 가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뜨는 버튼 중에서 태그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태그 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름을 정해주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점프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점프라는 태그가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 창으로 가면은 프레임에 방금 저장한 점프라는 태그가 나타납니다. 점프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 아까 태그 설정한 범위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내보내기 창에서 원하는 레이어와 프레임을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하다. 여기 있는 크기 배율은 픽셀 그림을 확대하는 기능이고요. 기본으로는 1배율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픽셀 그림이 진짜 작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크게 뽑고 싶다 그러면은 배율을 올려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림이 작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10배율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대로 재생되게끔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방향을 역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거꾸로 재생되게끔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핑퐁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핑퐁은 특이한데 정방향 한번 갔다가 역방향 한번 돌아오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 방식이에요. 이것도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체크박스 보시면은 트리밍이라는 게 보이죠? 트리밍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투명 픽셀 부분 거기를 잘라내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캐릭터 레이어만 선택한 상태에서 트리밍 옵션을 이렇게 키면은 캐릭터 외에는 다 투명 픽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릭터가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잘려서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군요. 이제 진짜 출력을 해볼게요. 저는 GIF로 한번 뽑아볼게요. 설정이 완료됐으면은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공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경고창이 하나 뜨는데 배율 관련된 것이라서 이미 설정했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냥 닫아주세요. 여기에서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그림이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되고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은 파일 앱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사진 앨범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앨범으로 들어오면 방금 저장한 픽셀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파일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 아이패드 내에 파일에서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파일로 뽑고 싶다 하면은 MOV 선택한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버튼에서 비디오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진 앨범에 비디오로,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추가로 출력 방법 중에 시트라는 옵션도 있는데 시트는 스프라이트 시트를 만드는 옵션이에요.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게 보통 게임 개발할 때 어쨌든 뭔가 개발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열을 맞춰가지고 한 장에 뽑아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트 옵션으로 뽑았을 때 나오는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든 애니메이션 프레임들이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장에 쭉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필요하면은 안쪽에 여백도 줄 수도 있고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킹, 수평의, 수직의, 맞춤형 이렇게 4가지 레이아웃 설정 방법이 있고 맞춤형을 선택해서 열의 개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분들만 사용하시게 될 거고 여기서 투명한 배경의 PNG 파일 뽑을 때 살짝 주의해 줘야 될 게 있는데 1배율로 PNG를 출력할 때 이미지 저장으로 저장하면은 이게 투명 배경이 아니라 흰 배경까지 포함이 돼서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는 이미지 저장 대신에 파일의 저장을 이용하면은 투명 배경으로 잘 뽑힌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 때문에 조금 헤맸는데 앱 개발해 주신 분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팁을 얻어왔습니다. 저처럼 헤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다 끝낸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 과정을 되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체험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서 애니메이션이 조금 덜 막연하게 느껴졌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